60번 정도는 해봤냐? 안 해봤으면 해봐. 실패를 뭐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체크마크 한번 하고 끝내. 하지만 같은 실수를 하지 마.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59회를 실패를 했어요. 끊임없이 했죠. 그래서 60번째에 드디어 이제 투자를 확정받게 됩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아무 시도도 하지 않은 거라는 거. 이만큼 실패했고 이만큼을 배웠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 사람한테 더 신뢰가 가고 더 많은 노하우를 얻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실패를 해봐야 된다. 그 대신에 같은 실패, 같은 패턴의 그 반복되는 실패는 아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폴킴입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소셜 임팩트 재단 Seeds of Empowerment라는 그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고요.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부학장, 그 다음에 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아서 25년 정도를 제가 재직을 하다가 최근에 이 아시아 쪽에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제가 플랫폼을 옮겼습니다. 그 Seeds of Empowerment는 약 20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세계 소외 지역, 그 다음에 사각지대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시작된 그런 기관입니다. 특히 이제 시골 지역이라든지 또 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다양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교육공학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혁신 교육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좀 성적이 그렇게 막 학창 시절에는 좋진 않았다고 들었어요. 좀 학교라는 구조가 저하고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줄로 앉아가지고 강의 내용을 계속 듣고 뭔가를 외워야 되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계속 체벌을 많이 하셨고 또 저도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시기를 좀 견디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이게 맞는 것이 아닐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여기서 배우는 것이고 이 훈련을 끝내면 잘 끝내면 더 좋은 곳에서 뭐 더 자유로운 곳에서 뭔가 이렇게 살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을 자꾸 동경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 마침 그 당시에는 그 AFKN이라고 미국 방송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 가면 좀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면서 미국을 이제 가게 됐죠. 영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게 좋겠다. 친구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막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단어들도 습득하게 되고 아무리 문법을 잘한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저렇게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겠다 해서 이제 가장 빨리 사귀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제 기숙사에다가 이제 프리 비어 하고 제 기숙사 방 번호를 적어 놓고 여기 오면 프리 비어가 있다. 그걸 붙이는 순간 아이들이 와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죠. 여기 프리 비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뭐 어딨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상당히 빠르게 많이 사귀게 되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듣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문법적으로 이게 맞을까? 이 단어가 이게 맞을까? 뭐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사실 주눅 들어서 말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을 훈련하기 가장 좋은 거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또 프리 비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겁니다. 청년인재 DB는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청년과 정책 담당자를 이어주는 청년 참여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유학 생활을 좀 성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탠퍼드 부학장까지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많은 인재분들을 좀 만나보고 거기 학생들과 면담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을 좀 관찰했을 때 또 어떤 공통점들이 좀 있으셨나요? 거의 25년에 가깝게 스탠포드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봤을 때 학생들이 참 자유롭게 자랐다. 자기의 역량을 잘 키워나와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자신감이 상당히 넘친다. 자신감이 없고 주눅 들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시도하기도 힘들고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들을 보면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의 그 저서에서 나오는 초자기주도력이란 개념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초자기주도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기 주도력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할 수 있고 실행을 할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있고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자기 주도력이라고 하는데, 초자기 주도력을 가진 학생은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회복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계속해서 받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그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이제 초자기 주도력을 가진 사람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엔 이제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이 초자기 주도력을 가진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너무나도 큰 차이가 이제 보인다. 자기 주도력을 가진 사람은 인공지능을 100%, 1000%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자기 주도력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인공지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만큼이면 인공지능을 내가 활용한다면 그 역량은 100배, 1000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뭐 1인 기업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뭔가 이렇게 디렉션을 주고 일을 처리해 나갔다면, 지금은 많은 에이전트들을 아우르는 그런 역량,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초자기 주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좀 그런 게 좀 길러질 수도 있는 건가요? 후천적으로도 길러질 수가 있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갖게 되면 사실은 부모님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극복을 하는 경험이 있었다면 자기의 그 작은 실패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좀 더 큰 실패를 해보고 더 거기서 또 극복하면서 더 자신감을 가져보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실패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실패를 해보고 그것을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배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뿐입니다.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실패를 계속 하는 거였어요. 결국 59회를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빠지고 살이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끊임없이 했죠. 그래서 60번째에 드디어 이제 투자를 확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60번 정도는 해봤냐라고 제가 묻기 시작했고, 안 해봤으면 해봐. 그리고 실패를 뭐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체크마크 한번 하고 끝내. 하지만 같은 실수를 하지 마. 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실패가 없었다면 아무 시도도 하지 않은 거라는 거. 학생들이 지금까지 갖고 와서 저 60번 실패했는데요 한 학생은 없었어요. 이 실패가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인터뷰를 할 때 실패를 꼭 물어봅니다. 이만큼 실패했고 이만큼을 배웠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 사람한테 더 신뢰가 가고 더 많은 노하우를 얻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많은 실패를 해봐야 된다. 그 대신에 같은 실패, 같은 패턴의 그 반복되는 실패는 아니다. 네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뭔가 또 나만의 길을 또 찾아서 어떤 여정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은 스탠퍼드 부학장이면 사실 저라면 그냥 계속 그거 정년까지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걸 또 굳이 떠나서 새로운 또 여정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좀 막 불안하거나 약간 지금 안정적인 걸 좀 떠나오는 데서 오는 불안함도 있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우리는 다 생일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망일도 분명히 가질 것인데 사망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매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일과 사망일이 같이 나온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비석 있잖아요. 비석. 네네. 비석에는 생년이 나오고 네네. 사망일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찍 거 있잖아요. 그냥 찍. 네. 대시. 그게 대시잖아요. 대시. 예. 그게 인생이거든요. 어떤 선을 그을 것인가, 이 안에 어떤 점으로 채울 것인가는 저에게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까를 이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교육이 사람의 인생을 방향도 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는 생각도 했고, 소외된 지역, 그런 사각 지역의 아이들이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만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교육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개발도상국가를 많이 다니게 된 거죠. 그 생일과 사망일 사이에 있는 그 선을 어떤 점을 찍어가면서 살지를 고민하자. 그러면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게 바로 이 교육자가 할 일이다 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게 된 거죠.